다큐멘터리 오늘도 알바합니다의 연출을 맡은 김홍윤입니다. 2024년 기준 청년 비정규직 고용 140만 시대. 청년들은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르바이트는 단순한 용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어느덧 청년들에게 있어 필수적인 삶의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아르바이트는 청년들에게 있어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다큐멘터리 오늘도 알바합니다는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3명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그 의미를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어느 대학가의 오후, 저녁이 되면 대부분은 하루를 마무리하지만 누군가는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 지금 알바하러 가고 있었어요. 몇 시까지 하세요? 저 미들이랑 미들 알바하고 4시 수업 들어 또 학교 가야 돼요. 저 마감 타임 알바여가지고 11시까지 하고 집에 가요. 카페, 편의점, 식당까지. 우리는 일상 곳곳에서 알바생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청년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게 된 걸까요? 만 19세에서 24세 사이 청년의 약 66%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학교 재학생의 64%,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거나 진학하지 않은 청년 중 약 73%는 이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아르바이트.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떠한 청년들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낮에 수업을 마치고 가방을 챙긴 현수 씨는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일터로 향하는 길. 등록금, 월세, 식비. 누구나 지출은 있지만 모두에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선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뷔페 주방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조리랑 이제 음식 내고 손님 응대하고 이렇게 다 하고. 조리나 주방 일이 시급이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업무 강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생활비를 다 벌어서 생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많이 부르고 많이 주는 데 가자. 현수 씨는 일주일에 평균 5회, 약 27시간씩 일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약 20시간. 수업 후 쉴 틈 없이 알바하는 현수 씨의 모습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월세도 내야 되고 이것저것 나가야 될 돈도 많은데 거기다가 교통비 나가지, 뭐 보험비 나가지, 통신비 나가지, 거기다 식비까지 신경 쓰면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돈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서 특히 뭐 과제 제출 같은 게 주말이 마감 기한인 경우가 많은데 주말에 항상 풀타임 아르바이트가 있으니까는 그 전까지 끝내려는 또 촉박하기도 하고 마감 아슬아슬하게 제출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공모전 이런 거 알바 시간이 너무 많이 겹치니까는 팀원들한테도 피해가 되고 저 혼자 스스로도 할 시간이 없어서 아예 도전도 해보지 않고 그냥 난 알바 때문에 안 되니까 이렇게 포기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사실상 정말 제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게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마감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집에 가서 밀린 과제나 뭐 이런 것들 하고 주말에도 퇴근하고 나면은 이제 그제서야 조금 친구들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똑같이 뭐 과제 마감하러 가거나.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공부를 이어가야 하고 과제 마감일은 쉴 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 아르바이트는 더 이상 부수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이 시대 청년들이 지탱하고 있는 하루의 중심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현수 씨는 학업과 생계를 짊어진 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는 휴학생에게도 계속됩니다.
한창 태양이 장렬하는 시간, 소영 씨는 학교 대신 근무지로 향합니다. 알바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알바 일정은 스케줄제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근데 보통 주 5회 정도 제가 지금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단 매장 진열이랑 캐셔 이렇게 소영 씨는 일부러 전공과 관련된 직무의 아르바이트를 택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서. 쉴 새 없이 손님이 몰려와 소영 씨는 잠깐 앉을 틈조차 없습니다. 스펙을 위해 또 다른 스펙이 필요한 요즘, 소영 씨는 아르바이트를 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인턴이나 대외 활동 같은 거는 일단 시작하기도 쉽지 않고 뭔가 인턴이랑 대외 활동도 어찌 보면 하나의 스펙인데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또 다른 스펙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고된 업무를 끝내고 퇴근하는 소영 씨. 아르바이트가 끝났다고 해서 하루 일과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알바 없는 날에는 뭐 하세요? 알바 없는 날에는 이제 소위 말해 스펙 같은 거를 쌓기 위해서 이제 자격증 공부랑 취미로는 풋살 하고 있어요. 운동. 이러한 경험들이 언젠가 미래를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 믿기에 소영 씨는 오늘도 하루를 채워나갑니다.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61%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58%가 본인이 프리터족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프리터족은 일본 버블경제 시기 청년들이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현상에서 시작된 용어로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생계 수단으로 삼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정규직 취업의 어려움, 생계, 대학원이나 어학연수 등 차후 계획 준비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프리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원해서 프리터가 된 것일까요? 부산의 중심지 서면.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출근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알바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출근하는 길입니다. 주 몇 회 정도 출근하세요? 적으면 주 5일 출근하고 많으면 주 7일 출근까지 해요. 저는 지금 졸업하고 딱히 마땅한 진로를 찾지 못해서 이제 생활비를 버는 용으로 알바를 하고 있어요. 저는 대학교에서 생명공학 전공했습니다. 보통 저희 과를 나오면 대학원을 나와서 이제 연구 관련으로 가는 게 되게 포멀한 루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 적성이 아니구나 느껴져서 딱히 전공을 엄청나게 살릴 생각은 없어요.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선배들 중에서도 그렇고 친구 동기들 중에서도 몇 명 그렇고. 다음 대본 볼 때도 혹시 어느 거 하시나요? 단비 같은 휴식 시간. 짧은 시간 내 최대한으로 쉬기 위해 매장에서 끼니를 때웁니다. 주변에 편의점이 있긴 한데 그 나가는 시간도 약간 좀 아깝고 30분이 소중하니까 이왕이면 일하는 곳에서 먹고 다 하는 편이에요. 보통 이렇게 휴게 시간에는 뭐 하세요? 이렇게 샌드위치 싸서 먹고 하면 한 10분, 15분 지나 있거든요. 그럼 그 남은 시간에 뭘 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보통은 뒤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체력 보충하고 핸드폰 잠깐 보고 그러고 끝나요. 사실 알바를 시작한 것도 졸업 후에 딱히 진로를 못 찾고 제가 대학을 타 지역에서 보냈거든요. 그러고 고향을 내려왔더니 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생활을 하면 또 돈은 나가고 진로는 딱히 못 찾아서 취업할 것도 아직 못 찾았고 그래서 이제 알바를 구하게 됐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11시가 넘은 야심한 밤이 되어서야 퇴근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기 위해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렇게 늦게 출근하는 날 피곤하세요? 시간이 늦으니까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연달아서 늦게 퇴근하고 일찍 출근하는 날은 주말 이틀밖에 없으니까 뭐
견디고 참고 열심히 하는 거죠. 현관문을 나서고 오늘도 아르바이트 하러 갑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도 출근하는 정윤 씨. 집에 도착하니까 몇 시던가요? 어제는 집에 도착하니까 11시 30분, 40분쯤 됐었어요. 그렇게 마감 알바하고 오픈까지 하면 힘들진 않으세요? 사실 이렇게 마감 오픈 이어서 있는 날은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조금 힘들긴 해요. 버스에서나마 짧게 휴식을 취해봅니다. 그래도 여기는 어제보다는 좀 더 강도가 덜하고 좁은 편이기도 해서 오늘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뭐 하세요? 오늘도 뒤에 알바가 잡혀 있어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카페에서 뭐 음료도 마시고 했다가 다시 로 넘어갑니다. 투잡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맞아요. 가끔 이렇게 주말에 일이 2개가 잡히면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투잡으로 잡히는 경우는 보통 주말밖에 없으니까 뭐 잡히면 이날만 열심히 하고 다음날 쉬자 이런 생각으로 일해요. 혹시 취업에 대한 조바심 같은 거는 들진 않으세요? 졸업하고 나니까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학생이라는 타이틀도 아예 벗고 나니까 조금씩 부모님들이나 주변 어른들도 혹시 취업 안 할 거니 물어보시고 그런 질문들 때문에 더 조바심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갈 때마다 가기 싫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가기 직전마다 나가기 싫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가기 싫은데 이제 시급을 겪고 또 월급을 받고 금융치료 받다 보면 다시 마음을 다 잡게 돼요. 너무너무 가기 싫어요. 그냥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가는 길까지의 시간도 너무 길고 저는 가서 하는 일도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항상 하는 생각은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생계가 직결될 때다 보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일단 출근을 하게 되는 거죠. 학업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기타 일정이 아무것도 없다고 쳤을 때 그런 날이 딱 하루 주어진다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어. 조금 멀리? 기차를 타고 한 3-4시간 걸려서 가야 되는 곳? 이런 곳에 당일치기라도 왜냐면 어디 놀러 가거나 여행 가고 싶어도 사실 하루가 비어 있어도 촉박한데 한 2-3일 잡고 여행하면 더 안 되고 여행을 안 간 지도 너무 오래됐고 사실은 그래도 여행을 꼭 가서 진짜 뭐 모든 일 다 잊고 하루를 온전히 즐기다가 그러고 싶어요. 하루면 그냥 아무 데도 안 나가고 휴대폰 끄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영화 볼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날에 거의 잠을 엄청 푹 자거나 시간이 되고 날이 좋으면 밖에 산책 나가거나 도서관 가는 정도가 끝인 것 같은데 하고 싶은 건 당일치기 여행이긴 해요. 근데 이제 기력이 안 돼서 매번 생각만 하고 그냥 집 근처 산책하는 걸로 만족하는 게 전부지만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어쩌면 청년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강요한 또 하나의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도 알바합니다.